광화문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충북의 병원도 뚫렸습니다. 공공시설 수천 곳이 폐쇄됐고 민간에 대한 직접 규제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개학을 불과 하루 앞두고 많은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2학기 학사 일정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이 2번 울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수재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에 걸린 80대가 숨졌습니다. 충북의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까지 확진되는 등 재확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주말을 낀 이틀 사이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어머니 충북 95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은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직원 등 8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침에 따라서 다 하고 접촉자들은 검사했는데 아직까지 양성 판정 나오신 분은 없으시고요. 충북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보은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했고 1명은 숨졌습니다. 숨진 1명은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사는 동네 주민 180여 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밀접 접촉자 16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 말을 예의주시해서 어차피 자가격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지켜보는 거죠. 서울 집회발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확진된 충북 95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가족과 같은 교회를 다닌 교인 등 6명.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15명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서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아직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30여 명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갔다 온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과 함께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발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충북 95번 확진자가 다닌 청주 중앙숭복음교회 교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교회는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관계자 6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추가 접촉자들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확산세에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의심 환자 5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1,200여 명이 격리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충주의 한 골프장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접촉자 추적과 방역 소독에 나섰습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이틀 전인 20일 신리면 세일 골프클럽에서 8시간가량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원주 체조교실 방문자 등 최근 지역 확진 환자 4명의 접촉자 108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 153명 가운데 12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아 지인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시설 수천 곳이 무더기 폐쇄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직접 규제도 본격화되면서 가시적인 변화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하루 300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였던 청주의 한 노인복지관. 5개월 휴관 이후 문을 열었다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급하게 청주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모두 19일부터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충북도 내 4,200개에 가까운 모든 경로당도 마찬가지. 당장 갈 곳 잃은 노인들이 다시 주변 거리를 떠돕니다. 집에 있으면 깝깝하고 시간도 안 가고 그래서 여기 잠깐 나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데 그냥 싹 퍼져갖고 나쁜 놈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서관이며 박물관, 동물원까지 코로나19가 처음 퍼진 지난 2월처럼 국공립 공공시설도 다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100명이 오시면 10명 정도 가까이는 수도권에서 오는 비율이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 노래 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민간에 대한 직접 규제도 재개됐습니다. 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 시에는 종교 유형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과 전례 없는 지역 내 대규모 발병 소식에 느슨해졌던 마스크 착용은 크게 강화됐고 상인들은 부쩍 한산해진 거리를 보며 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30% 차이 나는 거지. 안 좋지 뭐.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좀 최악이잖아. 다들 그래. 여기 지금 뭐 빈점포들 많잖아. 일단 2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라지만 이번엔 필수 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3단계 거리두기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많으신 분들 바로 학부모와 학생들일 텐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학을 맞은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확대하려다가 부랴부랴 등교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찾아온 2학기 개학. 친구들과 다시 만났지만 반가움보다는 마스크의 거리두기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대체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이 확진되는 것을 보고서는 저희들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경각심을. 당초 함께 등교할 예정이었던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2학기 전학년 등교 개학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고3을 제외한 1, 2학년을 원격 수업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급작스럽게 연락 돌리고 온라인 수업하는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부분은 이제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지역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시구는 청주와 옥천 두 곳. 다음 달 4일까지 소규모 학교와 고3을 제외하고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모든 등교 수업이 중단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전교생의 3분의 1이, 고등학교에서는 3분의 2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룻밤 사이 갑자기 등교 일정이 변경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회의를 했으면 이제 빠른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보내니까 내일 학교 가지 준비 다 했는데 또 이렇게 무너지면 이거 어떡하지? 반절 이상은 지금 수업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애들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저도 아이들 챙겨줘야 하는 것도 일이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등교 수업 계획은 또다시 조정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예정됐던 지자체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천시는 행사 특성상 비대면이 어려워 열지 않기로 했고, 괴산군도 내일로 예정됐던 문장대 온천 재추진 관련 대규모 반대 걸기 대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충주시도 탕금호 글램핑장에서 열려던 가족 캠프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행사 취소 또는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수해에 대한 피해 조사가 마무리돼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판정 기준이 수재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데다 지원금도 철거비에 한참 부족할 정도로 적어서 수재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산사태와 흙탕물이 한꺼번에 덮친 농가 2층 집. 천장에서 물이 쉼없이 떨어지고 벽면은 심한 충격으로 갈라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2주 사이 균열은 방이며 화장실 할 것 없이 집안 곳곳에 퍼졌고 깊이도 더 깊어졌습니다. 심하게 뒤틀린 문은 성인 남성이 여닫기도 버겁습니다.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온 가족이 마을회관에서 지낸 지도 20여일. 하지만 피해 조사 결과 이 집은 수리하면 쓸 수 있다는 800만 원짜리 반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치는 정도론 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디부터 복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순서를 모를 정도인데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뭐 반파 그런 거 완파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원래대로 그냥 살던 보금자리대로 지붕 물 안 새게 해주고. 완전한 파손, 전파 판정을 받은 집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유실되면서 2층 집이 통째로 기울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지만 철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파 지원금 1,600만 원을 받으면 반드시 옛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입니다. 살 집도 없는데 복구는커녕 오히려 돈을 보태서 철거를 해야 할 형편. 벼랑 끝에서 정부를 믿고 화장실도 없는 창고 생활을 버텼던 수재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장난하나?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죠. 철거 비용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제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한 집 살리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1년간 빌릴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 공급도 추석까지 한 달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피해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된 충북도 내 895가구의 상당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생색내기 지원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푼돈 주고 생색내기처럼 그래도 우리 재난지원금 얼마 풀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예방이나 저런 재방 같은 게 됐었을 때 다시는 그런 게 재발하지 않게.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의 단양과 영동 전 지역 그리고 진천, 괴산, 옥천의 5개 면이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단양군의 피해액은 441억 원, 영동군은 90억 원 등으로 모두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본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은 농작물 침수 피해 보상과 함께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